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정말 다툼이 있었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보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을 모시고 고지 의무와 상해 사망과 관련한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은 잠시 후에 고지 의무와 상해 사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상원의 고기고문 변호사 문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례는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례였는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날짜는 약간 수정을 했고요. 날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날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렸을 때부터 간질약을 복용을 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2018년 1월 달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피보험자는 2019년 10월 어지러워서 이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방문을 하였고요. 이에 입원 영수증이 병원에서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2020년 2월부터 평소 복용하던 간질약을 다른 약물로 바꿔 복용하던 중에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하였으나 2020년 3월에 사망을 하였고요. 사망 진단서상 진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 및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분쟁이 발생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간질약을 복용하였음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이냐 상해냐가 문제되었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국엔 소송으로 다퉜던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고지 의무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지 의무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고지 의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의 파트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이 알리지 않는 사실과 보험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상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을 말하는데요. 청약서의 질문 내용을 보면은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였는데, 피보험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약을 복용했으니까 가입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5년 동안 30일 이상 간질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을 한다. 또 이러한 간질로 인해서 약물을 바꿔서 복용하던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보험회사가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이 맞아 보이고, 법에서는 이제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의 해지권 및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날짜를 좀 계산해 보니까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그렇죠.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근거로 법원에다가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는 3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묻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근거로 저희는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관은 2년이고 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은 계약자 측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한테 불리한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 비해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약관의 내용이 앞서 얘기했던 2년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2년으로 줄여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2년이 단순히 기간만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은 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상해 사망 담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입원하면은 첫날부터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입원 일당이라는 담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에 앞서 얘기했듯이 2년이 안 된 시점에 대학병원을 방문을 했고 영수증에 입원이라 기재된 그 서류를 이제 발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해당 보험 상품에서는 입원이라고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정말 다툼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나요? 일단 이 사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회사에 이 상품뿐만 아니라 실손 보험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피보험자 측에서 응급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손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입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통원 실손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와서 통원으로 지급을 해놓고 입원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뭐 이제 금반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쉽게 말해서 낙장불입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약해 보이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도 추가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입원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툼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약관에서는 입원의 정의에 대해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 입실을 해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응급실에서 이제 각종 검사를 하고 나서 병실에는 입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실 치료에는 또 곧바로 귀가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뭐 맞는 것 같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각종 검사를 했지만 그렇죠. 병실에 입실하지 않고 바로 이제 퇴원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입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사님께서도 또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직접 이제 피보험자가 응급실에 갔던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피보험자의 응급실 치료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직접 원무과 담당자랑도 통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주셨었습니다. 그렇게 꼭 저를 찝어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좀 맞으니까. 부끄럽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원래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을 종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종결 후에 저희가 참고 설명을 제출하기 위해서 뭔가 서류를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하였는데요.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떼보니까 응급실 체류 시간이 6시간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6시간이 이제 경과가 되면 납병동 입원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시간이 이제 안 됐었고요. 또한 이제 병원 영수증 역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입원으로 체크가 안 되고 통원으로 체크가 돼서 발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병원 업무과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입원으로 발행되었던 그 영수증이 이제 자기들의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입원으로 발행이 된 것뿐이고 실제 이 사람은 통원 치료가 맞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 소송 결과를 조금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가 이미 실손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통원 의료비로 지급을 했고 즉 입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응급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통원임을 확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도 응급실 체류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입원료로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점들이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결국 판단을 했고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과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참 진짜 복잡하게 다퉜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기존에 실손보험금 청구했을 때 당시 그 영수증은 이제 통원이 원래 맞고 그리고 실제 보험회사도 그걸 통원으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의 그 응급실 치료 자체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뭐 그렇게.
소견서나 이제 의무기록지를 여러 번 거기서도 이제 계속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외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